네. 이렇게 기운 빠지고 겁에 질릴 일이 아니고 네. 힘내서 갑시다.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저들이 노리는 게 여기가 위축되고 지치고 지치다 못해 냉담해지고 뒷걸음질 치는 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없는 힘이라도 내고 네. 으쌰으쌰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이 다일까 하는 생각은 우리 꼭 해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최욱 씨가 금요일 그 속보를 듣기 며칠 전에 네. 어떤 논객역이 나와서 네. 여러 가지 조짐으로 봐서 윤석열이 석방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석방될 것 같다. 아마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귀 기울였을 것 같아요. 에이. 제 생각에는 네. 우리가 어쩌다가 그럴 리가 없다 병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인용은 4-9이라는 용어를 쓰더만 99.99% 그럴 리가 없다 다 그러고 있어. 근데 그럴 리가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계속 벌어졌어. 그거는 맞아. 네. 그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제가. 네, 그동안 이 윤석열 내란 이전에서 수많은 재판에서 적어도 양식 있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법리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는데 다 유죄 맞고 맞습니다. 징역 살고 인생 망가지고 네.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이 안 통하는데 끝없이 그럴 리가 없대요. 네. 이번 지기현 판사가 희한한 판결을 내리니까 다들 또 선의를 해석해 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써. 상구치 판단을 받아야 되고. 야, 그건 혹시 공소기각 될 아니라니까. 아니 초기에 그랬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가 최욱 씨 못지않게 유튜브를 열심히 들여다 본 거야. 네. 그런데 뭐 진영 저쪽은 뭐 그렇다고 치고 네네. 이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쪽 사람들도 이해에 입각해서 이건 반드시 그러니까 검찰에 준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냐? 바로 공소유지 잘해라. 아니 항고 즉시항고. 즉시항고를 해갖고 네. 법적인 껄쩍지근함을 싹 없애라는 신호다. 그건 절대 그렇게 아니지. 했어요? 택도 아니지. 택도 아니지. 택도 아니지. 네, 그건 택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좀 네. 사태가 항상 그 낙관적이고 선의를 보여서 정의대로 되고 법리대로 될 거라는 생각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네.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된다. 이 확신에 대해서 의문을 좀 품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 됐을 경우도 대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 뭐 하여튼 생각은 해보자는 거야. 생각은. 그 말씀 너무 맞는 말씀이죠. 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어쩌면 어떻게 맞는 말씀인데 또 소름이 확 돋네. 너무 아니, 맞는 뭐 말씀이지. 민주당 어떤 의원이 내 누군지는 모르게 맞는 잊어버렸는데 말씀이야. 어제 밤인가 오늘인가 하여튼 그 얘기 하더만 변론 재개 요청을 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을 하지 못했다. 윤석열이가 예. 네. 그러면 헌재 측에서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다네. 지금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네. 변론 재개에 의해서 변론이 계속 이어져. 네. 한 6개월 이어져. 아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선 그다음에 문영배는 이제 그만둬요. 임기 만료로 끝나. 네. 그러면 결론이 안 나면서 무한 세월이 지나가. 네.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는 2심 떨어지고 대법원 확정돼서 정치활동 금지돼. 네. 이런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아. 또는 헌재에서 지금 뭐 8대0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모른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5대3? 네? 그러니까 4대4 예상 못한 걸 왜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 그 말씀 맞는 말씀이죠.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뭐 더 나쁜 전망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네. 그러나 가정 속에도 넣지 말아서는 안 되는 그 상황인 것 말씀 맞죠. 같아요. 야. 네. 그러니까 그런다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나 긴 역사로 보면 정의와 민주주의와 뭐 이런 것들이 승리해온 역사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 사이에 질곡의 시간들을 우린 너무너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힘내자 해서 낙관론에 사로잡혀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태를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씌운 시선으로는 보지 말고 껍질을 벗겨서 한번 보자는 건데 그 말씀 맞죠. 영역별로 일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 한가한 날이 아닌데 꼭 봐야 될 영화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려버리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진 걸 생각을 못했겠냐. 그러면서 굉장히 개탄을 하는데 국가가 내전 상태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왜 안 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네. 내 안위가 중요한 거야. 네. 판사나 검사나 내 앞으로의 입지나 내 안위가 중요해서 나라를 일본에 뺏겨도 막 박수치면서 거기서 득보는 사람 아유, 생기고 네. 계속 그래요. 그 역사가 흘러왔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의 계속 집권이 나에게 유리하다면 내전이 벌어지건 무슨 일이 벌어지건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사람도 그렇죠.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맞는 된다고. 네. 만약에 윤석열이거나 윤석열은 빵에 가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과 그 종교 세력이 결합돼서 실제 힘을 발휘하는 쪽이 명목상 대통령에서 힘을 발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그들은 이런 수준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이 노리는 게 뭐예요? 공포예요. 공포. 그렇다면 정부의 자금 지원과 인력 지원을 받은 채로 무시무시한 테러가 이루어지는데 이 테러가 합법의 이름으로 계속 기묘하게 판결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군부 독재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겪었는데 그때는 전부 자판기 판결입니다. 기소장도 판결문도 내용 똑같고 이름만 바꿔요. 집시법 1년 5개월 땡, 국보 3년 땡. 우리는 그 당시에 재판정에 가는 게 하나의 붐이었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모르지만 민주화에 유력한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가서 방청석에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전부 자판기 재판이에요. 그러면 이 똑같은 일이 재현될 거예요. 모여서들 뭐 하면 집시법은 아직도 살아있더만 하여간 뭔가 신기한 법을 만들어서 땡땡땡 집어넣으면서 극우 파시스트들은 온갖 폭력적 수단으로 사람들을 거리에만 나오면 두려움에 일게 만들고 그다음에 거리에 나온 사람 중에서는 싹싹 솎아내갖고 민주진영이라고 하면 계속 자판기로 땡땡땡 때리면 안 그럴 것 같아요? 판사들 전체 집단 전체 분위기를 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판사의 바로 위가 전두환 때 국보 집시법 자판기 때리는 사람들이고 그 위 사람들이 박정희 때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데려다가 3년형을 때리던 시기예요. 네. 영장 없이 무조건 체포해요. 그게 긴급조치라고. 근데 그게 계엄이 아니었어. 네. 그냥 유신헌법이라는 헌법에 그 조항이 있어서 시행령으로 긴급조치 내리면 영장 이런 거 없어요. 그때는 경찰력으로 했는데 모든 조직에는 젊은 경찰들이 프락실에 들어와서 몇 명 있는지 집안이 누구지 인간관계가 어떤지 그중에 학생들이라면 돈 다 대줘갖고 얘들이 거기서 지금 유명한 사람 중에 그 유명한 프락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매불쇼 집회 이 현장에 PD든 엔지니어든 누구든 프락치가 들어옵니다. 오. 경찰 이 사회가 되면 너무나 민주적인 얘기하고 체육하고 뽕짝이 잘 맞는데 그 사람이 경찰을 끊어버리래요. 믿지 못하는 서로를 믿지 그 못하는.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야. 맞습니다. 이 극우 파시스트들이 공포의 피해 숙청의 사회를 만들면요. 이건 역사책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네. 무지막지한 세상이 옵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권좌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거 왜 아유. 무슨 수로 권력을 유지해? 그거는 뭐 상상할 필요가 예, 없습니다. 지지율로 보나 야당세로 보나 때려잡지 않는 한 방법이 없거든. 그렇죠. 무시무시한 일이 네. 이 극우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왜 중요하냐? 공권력으로는 잘 안 따라. 이번 계엄 때 우리가 봤지만 군인들을 태업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뇌리에 있어서 그래서 이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대개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대개 전과자 출신 물불 안 가리는 데를 중국은 홍위병을 동원했고 예? 북한도 그랬어요. 민병대 수준의 민병대라는 성격의 국가 공조직이 아닌 테러 집단을 동원해서 이들이 때리고 부시고 죽이고 뭐 상처 내는데 어찌할 바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네. 왜? 법적으로 피해가게 만드니까. 네.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지금 뉴스를 스카이데일리가 보여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조중동과 KBS가 실어 나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네. TV를 딱 틀면 KBS에서 전두환 대통령 가깝게서는 하면서 그렇죠. 네. 그의 동정을 엄청나게 신비화하고 아름답게 미화한 뉴스가 매일 쏟아져요.
매일. 네. 그리고 우리가 언론이라고 그러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런 논조를 싣습니다. 왜? 정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고 이권에 관련돼 있고 사주들은 거기에 매달려야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한 몇몇 언론 빼고 모든 뉴스에서 가짜 뉴스를 그냥 쏟아냅니다. 네. 그렇게 쏟아내지 않아도 이미 우린 겪었어요. 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해서 딸을 의전원에 부정입학시켰다라는 뉴스 때 생각해봐. 그때 쏟아진 3만 건 이상의 뉴스가 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네. 사람들 흐리멍텅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뉴스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4년형 그거 맞고 그냥 만기 출소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언론 지형이 윤이 복귀하면 바로 벌어져요. 왜? 이제 목숨을 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스카이데일리 같이 우리가 무시하고 싶은 이상한 매체가 아니라 대부분의 정규 공식 매체 뭐 문화일보, 세계일보, YTN 뭐 등등 아마 MBC나 JTBC는 방통위 등등에 의해서 목이 달아가기 전까지는 버티겠지만 다 날아갈 겁니다. 네. 다 날라가. 이명박 시기에 MBC가 얼마나 극우 선동 방송이었는지 모를 거예요. 거기 유력 기자가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그 언론이 끔찍한 모습으로 돌변을 그 합니다. 말씀 맞죠. 여기에 전두환 씨 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전재국 씨가 지난 17일 보수단체 행사에서 강연자로 씁니다. 와, 네. 야, 탄핵 반대 지지자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꽃처럼 선화했던 많은 학도병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 피를 흘릴 각오가 우리는 과연 되어 있을까? 한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 오랜 전쟁의 교훈입니다. 이 청산의 역사가 그래서 제가, 중요해요. 네. 청산의 역사. 아, 제발. 저기서 전재국 씨가 자꾸 피를 흘릴 각오 얘기하는데 거기 주목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6.25 때 낙동강 전투가 뭐야? 우리 국군이 낙동강 이남 부산 지역에 쫓겨나 있는 거고 나머지가 뭐야? 중공군과 북한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인식, 저들의 주장은 우리가 중공군, 북한군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보수 시위, 진보 시위가 있다고 쳐. 그러면 저 보수들은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을 중공군이고 북한군이라고 규정하고서 지금 싸우고 있어서 그들은 애국을 한다고 믿는 맞아요. 저 주장인 거예요. 그 말 맞죠. 예. 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확신을 또 가져요. 무슨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나 이 그들의 이런 이 무지막지한 선동 이런 거는 앞으로 정말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회가 온다 하더라도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여기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나? 내가 정말 조선일보에서 읽은 건데 기가 막혔어요. 독일에 거기도 이제 뉴라이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치 홀로코스트는 존재한 적이 없는 가짜 뉴스다. 내가 그 수용소를 가본 사람이거든. 직접 가서 눈으로 봤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야. 나중에 다 연출하는 거라는 거야. 600만 명 학살하는 게 존재한 적이 없다는 거야. 예? 그때 3인당 정권 때는 하여튼 다 만들어진, 근데 그거를 신문에 대서특필을 해요. 우리나라 조선일보에서도 대서특필해서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거야. 역사의 진실을 언제든지 왜곡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네. 네. 마지막 하기 전에 저는 이 추징금 얘기를 나중에 저희 코너에서 또 꼭 다루고 싶은데 900억 남았거든요. 2,200억 중에 지금 900억 남았는데 법원이 전두환 씨 사망으로 채권 소멸됐다고 지금 이거 못 받게 생긴 상황에서 전재국 씨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아 정말 화가 너무나도 많이 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정부 부처 편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5.18 단체가 나왔기 때문에 국가보훈부가 5.18 단체 조용히 하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고 5월 단체들이 내란주범 구속 취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5월 단체는 당연한 성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보훈부가 이 5월 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뭐 야밤에도 연락을 하면서 정치 활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명서 원본 내놔라. 왜 이거 못 준다 얘기를 하니까 보훈부가 계속 용산 대통령실을 언급을 했다고 해요. 용산이 난리가 났다. 용산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한밤중에 공문까지 보내는 촌극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 너희들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에 가까운 공문을 지금 송부를 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겠지만요. 계엄이 아니어도
정부 부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계적 명령 수행을 하는 게 완전히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명령이 내려져도 의대를 갑자기 2,000명 하면 보건복지부 열심히 그거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구들이 상층부에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 사이에 그만둔 사람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안정권이가 문화부 장관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많이 집어넣어 놨어요. 아마도 파시즘 체제로 돌변하는데 정부 기관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런 그 가책이나 생각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명령대로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는 항상 전시 체제를 만들려고 하겠죠. 문화체육부는 우리의 뇌를 갉아먹는 선동 작업에 국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겠죠. 그다음에 경제부처는 그런 활동에 경제적 뒷받침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 단체들 있죠. 경실련이란다. 하여간 기업들이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이제 자체 자금을 동원해 갖고 제가 볼 때는 안보 불안 프레임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 파시즘 국가로 우리가 돌변하는데 대책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미 영국의 그 기관 유력한 데서 각국의 민주주의 집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메디가 이제 2025년 초에 이거 했더만 신메디가 떨어져서 불안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판정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안도의 한숨을 내릴 정도예요. 우리 이제 정상적인 국가에서 불안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독재 국가로 넘어갈 거예요. 파시즘 국가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모든 일이 윤회 복귀라든지 설사 어떤 이유로 한다 하더라도 윤의 힘과 그걸 뒷받침하는 극우 세력들이 실세가 돼갖고 그들이 의해서 집권이 계속해지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네. 지금 얘기했던 불안한 미래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 뭐 현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10년, 20년 안에 한국은 네. 좋았던 옛날을 회상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건 뭐 맞는 말이죠. 미얀마가 한때 잘 살았었고, 네. 뭐 베네수엘라의 추억이 있고,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나라로 급전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0.73% 포인트 차가 네. 이렇게 어마무시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미약한 사람이지만 저희 힘을 마지막까지 짜내서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나라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불필요한 악들을 이번에 정말 제거할 수 있는 전 국민이 알게 된 그런 저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네. 그리고 민주 시민들이 뭐 힘이 없어서 안 흔드는 겁니까? 저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집회를 나가고 네. 나갈 수 없다면 이상한 기사들의 댓글을 달고 영상에서 댓글을 달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맞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게 1987년 또 그때 당시 6월 항쟁의 과정이에요. 예?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어요. 우리가 군중 집회할 때 막 10만이 모였습니다. 50만이 모였습니다. 100만이 모였습니다. 할 때 약간 과장하는 거야. 약간 부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월 항쟁기에 이한열 열사라는 연세대 학생의 죽음이 있었고 시청 앞에서 추도식을 했어요. 예? 그날 이제 노제 같은 그 행사였어요. 김대중, 김영삼이 이제 참석한다는 게 큰 화제였고 저도 그날 그 현장에 있었지만 사람이 민주주의를 열망해서 많다는 게 어떤 건지에 상상 초월의 모습을 봤어요. 진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지금 그 힘이 다시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네. 지금은 여론전밖에 이 헌재의 결단을 촉구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민주당도 그다음에 검찰이나 이런 쪽과 커넥션 다 끊어진 것 같거든요. 아예 없는 것 같아. 민주당 입장에서요. 민주당에서도 그 정보 끈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검찰 출신이 많으니까. 네. 근데 다 차단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는
그 우리라고 부르는 이 대중들이 민주 시민들이 이 사태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절박한 시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네. 헌법재판관 거기 게시판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글을 남길 때 좀 힘들긴 했는데 네. 저는 그거 한 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만의 국민들이 상식적인 맞습니다.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마음을 전할 방법이 있다면 맞습니다. 그게 뭐라면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몇몇 분들이 속상해서 그러시겠지만 뭐 힘 빼는 얘기 그만해라는데 힘 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끔찍한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긴장하고 경각심을 할 수 있는 가지자. 일은 다 네. 하자는 네. 의미입니다. 네, 네. 뭐 그 글 쓰면서 막 화내시는 분들도 속상해서 다는 거 그분들도, 알아. 네, 네. 그분들도 같은 마음인데 알아. 화를 내는 거지. 속상하니까. 맞아. 김갑수 제발 집에 있어라. 알아. 같은 마음인데 속상하니까. 다만 속상하니까 하는 거 알아. 네. 재무 씨도 얘기한 제 마무리 얘기는 이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병엔 빠지지 말자. 그건 뭐 너무 많아. 그럴 리가 없는 일이 막 그냥 그렇게 벌어져 왔어. 맞습니다. 네. 어떤 일도 가능해요. 어떤 몰상식도 어떤 불의도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보고 네. 있죠 지금. 제가 네. 대기실에서 선생님한테 에이 선생님 그럴까요 하고 왔거든요 지금 방금 전에. 아, 근데 아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미 벌어진 것만 해도 말도 맞아. 안 되는 네. 현실이니까 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지. 네. 항상 보고 긴장해야 있기 됩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자. 맞아요. 네. 근데 뭐 인상 쓰고 막 풀 주고 있고 한다고 해결 안 되거든. 네. 그래서 힘내서 오히려 당연하지. 웃으면서 야, 오프닝 할 힘내. 때 막 주먹 쥐는데 주먹이 너무 작더라. 아, 너무 스트레치 작아. 주먹이 내가 좀 아, 근데 안쓰러운 거야. 송곳이라 아니 어쩔 수 주먹을 좀 키워봐. 그래야지 더 이렇게 든든하죠. 힘 냅니다 했는데 주먹 주먹이 크게 나만해. 얘기하면서. 윤혜야. 어떻게 된 거야? 윤혜야. 뭐요? 몽둥이와 송곳줄 네. 뭐가 더 작니? 뭐가 더 작냐고요? 어, 송곳. 송곳 작지. 네. 뭐가 더 치명상을 입히니? 몽둥이요. 몽둥이. 아니지. 송곳이지. 몽둥이로 그냥. 아니, 송곳 뭐요? 끔찍하게. 아, 송곳이잖아. 송곳은 이 송곳 주먹이야. 송곳 주먹. 몽둥합니다. 네, 아, 송곳 손이 주먹입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특히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국가 사태 중 지금보다 더 심각하고 지금보다 더 엄중한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아, 네. 이 진짜 일주일이야, 일주일 힘내자 이거. 네. 일주일 힘내자. 일주일 동안 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일주일이야.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됩니다. 윤혜야, 네? 일주일이야, 일주일. 형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14일이면.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주 사이에 1, 2주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다. 네. 이거는 과장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맞습니다. 운명 걸렸습니다. 네. 자, 똥은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우기 거죠? 형이 치운다. 똥은 제가 치우는 것입니다. 치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다 밝게 생겼잖아요. 일단 당장 치우고 네. 그 냄새는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또 같이 맡아. 그러면은 냄새 다 맡으면 또 이상하다. 냄새도 없애야지. 아, 냄새도 없애면 잘 안 없애져. 아, 냄새.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 이 그쵸, 싸움. 오래 걸리죠. 이 싸움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더 많이 내. 쉽다고 생각하니까 아우 왜 아무것도 안 되고 맨날 말만 하고 뭐 이런다고. 오래 쉽지 걸립니다. 않지. 저번 주만 해도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고. 아, 공기가 저 이번 주 갈랐는데. 엄청 기다렸어요. 아, 네. 쉽지 않아. 또 떼어줍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위 쿠데타 이게 그쵸. 어떻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당연히. 그 실패하기 어렵다는 친위 쿠데타를 윤석열은 실패했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처리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않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최상목 씨, 최상목이 진짜 강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 이제는? 심우정. 심우정 탄핵. 아, 뭐 우정 이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한테. 지금 물불 안 가리고. 아.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들 죽거든. 마지막에 윤 날라가면 나 끝장이야. 끝장이야. 그러니까 뭐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어. 그들은. 반려 경력이고. 네. 당연하죠. 뭐 그다음에 그들을 둘러싼 인적 관계. 네. 그건 최강욱 의원이 잘 말해주지만 이 지기현 판사의 인적 관계라는 게 무엇일까 굳이 알 필요는 없어. 네. 그를 둘러싸고 매일매일 그에게 판사는 어디 저 별세상에 따로 있는 사람 아니잖아. 네. 그 사람은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 친구 그럼요. 있고 모임 갖고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네. 누가 이제 보더니 뭐 저 누구냐 그 윤서인 이것도 즐겁게 보고 매불쇼도 보더래. 그
SNS 지기현 판사가 매불쇼 얘기 나온 거 확실해요. 왜? 매불쇼도 보고 윤서인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거든. 아주 저 다 보네. 도저히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아. 신념이 있기보다는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 판사도 그냥 내 추정으로 생각하기에 윤이 되돌아와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나라다라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위층에 많이 있거든. 매불쇼 너무 열심히 안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재명 같은 자가 권력을 했어야 되는 거 잡으면 아니야, 우리도. 저 없는 것들이 못 사는 것들이 못 배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이거 다 뒤에 없는다. 못 참아.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쪽 사람들 그런 생각 진짜로 하거든. 네. 진짜로 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인데 심우정, 최상목 지금 나 매일매일 막 진짜 막 저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거든요. 네. 나보다 더 초조한 사람들이 최상목, 심우정이야. 그럼. 나보다 훨씬 더. 그럼 인생 끝장날 줄 인생 끝장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출세 욕망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불안감은 나보다 훨씬 더 크겠지. 그렇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모든 게 진압돼서 정상적인 정권이 온다면 적어도 최상목이나 심우정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장기 구금형을 해야 사회적인가 바로 쓰는 거예요. 네. 10년 이상의 죄를 때려서 감옥살이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건 뭐 복수도 아니고 네. 그냥 법적인 절차입니다. 나라 자체를 붕괴시킬 위기를 초래한 후반부, 시작은 윤석열이나 후반부는 이들이 주도한 거거든. 이들은 장기 구금형에 쳐 넣어야만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되죠. 네. 그 복수 아닙니다. 보복 당연하죠. 아닙니다. 그거는. 온정주의 이런 거 없습니다. 전태국 씨 영상 댓글에도 전두환 때 단죄 못했으니까 지금 계엄 일어난 그렇지. 거다. 그건 맞아. 이런 얘기 엄청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